누군가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고 그걸 본 사람은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반지가 사랑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를 멀리 보내는 표지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걸 끼고 다녔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환승연의 17화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해보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이번 17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환승연애도 되게 재밌네요. 무슨 반지의 제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매번 레전드를 이제 갱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는 나는 솔로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반부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거죠. 이거 깊이는 나는 솔로가 더 깊다. 그리고 실제로도 각 등장인물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17화를 처음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화 처음에는 우리 지연이, 제가 술고래라고 별명 붙인 지연이랑 야망이라고 별명 붙인 원기 아저씨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침에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말이죠. 제가 3화 때부터 줄창 말씀드렸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재생 목록에, 제 홈페이지에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한번 3화 총정리한 걸 보시면요. 이 지연이랑 원규, 이 원기 아저씨는 잘리기가 힘들다. 거의 처음에는 원기 아저씨가, 야망이가 이 술고래를 거의 경멸하다시피 쳐다봤거든요. 첫 데이트 때. 혹시 궁금하신 분은 3화 때 첫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시면 거의 원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가 보시면 원기 아저씨가 혼자서 먼저 차를 딱 주문해가지고 주문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거만 이제 낼름 주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서로 2주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규 아저씨는 원규 씨는 더 이상 지연과 그 이상의 감정선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로 원규 아저씨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현, 이 최빈나랑 차이가 어그러진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내 여자친구는 지금 다들, 내 친구들한테 각각 결혼하거나 그럴 때 한이 하나씩 만들어주고 하는데, 너네 지금 뭐야? 하면서 막 이제 닥달하는 장면도 있고, 약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부딪혔죠. 그러다 드디어 이 원기 아저씨가 이번 17화 때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지현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6화 때까지만 해도 둘은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 17화 때 조금 반전의 기미가 보여요. 드디어 조금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계속 고집을 부렸거든요. 지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했다면 17화 때 드디어 약간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이 여자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언뜻 보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이 전체적으로 이 술고래가 하고 있는 그 바디랭귀지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은 바디랭귀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바로 뭐냐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목을 감싸는 제스처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제스처예요. 방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이 되게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목을 감싼다는 거는 이제 방어적으로 자기를 가리겠다는 의미인데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가령 이제 다른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라고 하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중에 촌장주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22기 영숙님이 지금처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거든요. 이제 어떤 남자 출연자랑 한창 싸울 때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목을 가린다거나, 혹은 자, 요거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그 솔비 그분이 이 문헌 씨랑 결혼하겠다고 연애에 한창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때 이 문헌 씨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맞은편에 있는 그 코요트 멤버로서 약간 다구리를 맞거든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목을 다 가리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목을 가린다거나 요 자세는 굉장히 방어적일 때 많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 문헌 씨가 다른 멤버 뭐 김종민이나 이런 분한테 이제 엄청나게 폭격을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술고래 지연님이 보이고 있는 요 자세는 미묘하게 이미 신체 언어적으로도 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카메라를 딱 봐주고 있네요. 몰입을 못하고 있네요. 그 외에 우리 지연님 이 제스처를 또 보면은 계속해서 방어적입니다. 자, 우리 술고래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목을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시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헌 씨의 이 목을 잡는다거나 22 영수 등 인간의 공통적인 신체 언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원규 아저씨랑 민경이, 세런니랑 이제 두 명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자, 사실 세런니는 조금 원규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4화 때도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민경 씨는, 이 세런니는 이 9화 때도 이 원규 씨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뭐 제육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육 굿 이런 식으로 보냈고, 본인도 알고 있어. 원규 씨는 자기가 민경이 자신이 보냈다는 걸 모를 거예요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민경 씨는 약간 좀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야망이를 고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규 씨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나이들을 치더라고요. 민경 씨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8살 연상을 처음 봤어 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 원기 아저씨는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있고 딴 데 보고 그래서 민경 씨도 조금 예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대를 치고 내가 12살 때 오빠가 20살이면 오빠는 미팅하고 있었던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민경 씨도 힘들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묘하게 자꾸 이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룸메가 다 X였구나 하면서 민경이 어떻게든 공통점을 묶으려고 하는데 원규 씨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망의 아재를 보면은 시선이 돌아간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하는 등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기 아저씨도 오늘이든 내일은 맹구랑 유식이랑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맹구 아저씨랑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원만하게 끝이 납니다. 뭐 데이트인지 아니면 대학 선후배끼리 만나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경 씨도 우리 같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조합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죠. 초반에는 민경 씨가 중반부까지만 해도 이 원규 아재를 잡으려고 했어. 제가 봤을 때는 막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데이트도 하고 좀 힘들다고 싶어서 마음을 접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맹구 아저씨랑 우리 꽃바녀라고 제가 머릿속이 꽃밭이다라고 별명 붙인 우리 윤영 씨랑 데이트를 하는데 둘이 친구를 먹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이거는 남녀관계도 아니고 무슨 누나랑 동생이랑 어디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누나인 윤영이가 막 갈구는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약간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요. 이 맹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윤영이가 처음에 너는 이제 다른 사람 많이 알아보려고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할 생각이 있네? 라고 물어보니까 맹구가 이제 진짜 확신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100% 내가 마음이 얘기를 했다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금 윤영 씨랑 이 우울이 아재 백현 씨처럼 윤영 씨랑 이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서로 알면서도 돌진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100% 아닐 수도 있어도 나는 너가 좋아. 지금처럼 현지 언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맹구가 미묘하게 조금 좀 이게 잰다고 해야 될까나? 100%확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데이트는 시덥잖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죠. 데이트인지 아니면 누나의 고민 상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데이트 끝나고 오고 있는 이 맹구에게 이제 담요를 덮어주고 있는 민경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슬펐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헤어진 연인에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잘 될 수 없는 그 연인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그 모습이 뭔지 모를 그런 상실을 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많이 저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애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탐정님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이게 좀 환승연의 되게 위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솔로나 다른 연프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장면이죠. 자, 이후에 이제 재영이랑 이제 현지랑 이제 두 사람이서 데이트를 갖고 왔는데 재영도 알았을 겁니다. 요건 내가 파고들기 힘들다고 해서 쿨하게 이제 친구 먹었다고 하면서 데이트 끝나고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때 현지는 이제 재영이랑 빠빠이 하고 곧자로 이제 맹구 유식이 옆에 앉죠. 그래서 유식이 옆에 앉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데이트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맹구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백현이 형이랑 계속 얘기를 하던데 왜 백현이랑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하면서도 왜 문자를 안 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워했지만 우리 현지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문자는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또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우리 승용 아저씨 쿠쿠 아저씨랑 지현님이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현님도 마음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현님도 느낀 거죠. 승용의 마음에, 승용 오빠 마음에 내가 없구나, 현지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마찬가지로 승용 씨도 좋게 얘기해줘요. 지영 씨랑 내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들어왔다면 이제 지현이랑 좀 데이트를 많이 해봤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역시 관계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지현님도 이 승용 쿠쿠 아저씨랑 대화를 할 때 목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방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힘들다, 오래 가기 힘들겠다 하고 받고 쿨하게 놔주는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지현님이 같이 일본 와서 왜냐면 서로 지현을 승용이 이제 택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일본 데이트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현님이 같이 일본 데이트 와서 좋다, 일본 와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승용 아저씨가 쿠쿠 아저씨가 그러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표정이 썩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게 라는 표정인데 눈이 굳어있죠. 눈이 굳어있고 표정도 그렇게 웃는 표정이 아니죠. 그냥 담담하게 그러게. 왜냐면 이거는 지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악센트를 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함께 했잖아.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어 라는 의미인데 승용이가 담담하게 대답하니까 여기서 약간 직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마무 드립을 치고 있는 연령대는 참 어리신데 드립은 상당히 숙성된 이제 아재 드립을 딱 치고 있는 우리 지현 씨가 또 데이트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무슨 부장님이냐고요. 최빈나 부장님. 너무 웃겼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트를 갔다 오고 나서 얼른 이제 현지한테 가고 있는 이 쿠쿠 아저씨 승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승용 아저씨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마음을 다르게 먹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현지를 맹구한테 유식이한테 보내줄 순 없어 라고 하면서 전략을 계략인지 전략인지 뭔지를 이제 슬슬 짜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때 어쨌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만 놓고 봤을 때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것 같죠. 자, 우리 쿠쿠 아저씨 그러면서도 카메라를 딱 봐주거나 카메라를 보면 집중을 안 하거나 뭔가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왜냐면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처럼 또 카메라를 딱 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집중을 안 하고 있거나 뭔가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쿠쿠 아저씨 승용한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원하는지 잘 알잖아 오빠라고 하면서 승용은 아니 왜 나한테 질투 안 내냐? 왜 나를 지연이로 해준 거야? 난 약간 정말 너는 정말 나한테 미련이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미련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지는 우리 승용 앞에서 백현 얘기나 하거나 백현이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게 충격이다고 하는 등 백현이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남자친구한테 또 다른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다른 유식이랑 호감이 있다는 게 이 도대체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와 이 현지 씨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분은 세넌니 오브 세넌이다 왕언니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이제 4화 때 처음에 현지님 등장했을 때 제가 왕비 혹은 이제 왕언니라고 표현한 거를 네 4화 총정리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넌니 오브 세넌입니다. 그래서 우리 쿠쿠아 씨 계속해서 머리를 이제 쥐어뜯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이게 쿠쿠아 씨의 특징이죠. 굉장히 많은 압박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성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높게 이제 받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 원길 씨도 같은 이제 한의사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의사지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반응이 없다면 쿠쿠아 씨는 원래부터 굉장히 높은 좀 스트레스나 압박, 기대에 좀 많이 억눌려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쿠쿠라고 붙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쿠쿠 아저씨 머리를 쥐어뜯는다거나 상당히 이제 압력을 많이 받는 듯한 제스처를 늘 취합니다. 네, 그 외에 쿠쿠 아저씨 이런 식으로 머리를 양옆으로 꾹 누른다거나 네, 머리를 막 쥐어뜯는다거나 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양옆으로 누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고 제가 별명을 이제 쿠쿠 아저씨라고 붙이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현지 씨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쿠쿠 아저씨는 조금 마음을 다르게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현지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유하려고만 할 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저도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만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쿠쿠 아저씨가 굉장히 리스크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백화점 VIP 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역으로 공격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왜 굳이 오빠를 해야 돼? 내가 굳이 그렇게 돈만 보고 진짜 결혼할 거면 내가 제기업 통수나 이런 사람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오빠랑 결혼해야 돼? 강남의 피부과 말고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하면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역공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오만한 말이기도 해요. 저는 쿠쿠 아저씨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된 정말 최악의 케이스이자 그분 입장에서는 최고의 케이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케이스가 바로 전원 씨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죄하려고 한다거나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해요. 혹시 약간 보수 쪽이라든가 그쪽 성향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이제 성향이니까 참고로만 받아들이고요. 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쿠쿠 아저씨의 이 발언은 조금 저는 좀 반대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리스키하다. 사람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 외에 다른 것들로 현실이라든가 조건을 이제 딱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현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지랑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쿠쿠 아저씨 그 특유의 또 왼쪽 입술 저는 이제 오른 혀넬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넬름이가 딱 나오고 있죠. 자, 이 넬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 나온 거냐면 그 사전 만남 때 현지가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현지가 이제 뭐라 하거든요. 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 하면서 사전 만남 때 이제 두 사람이 한따까리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도 불쾌하다 뭐라 하면서 특유의 그 빡친 표정을 짓거든요. 우리 현지가 왕언니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유의 요 표정을 딱 지으면서 오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 굉장히 불쾌하거든. 딱 이 표현을 딱 듣는데 그때 우리 쿠쿠 아저씨가 또 이 표현을 딱 짓거든요.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답이 나오죠. 서로 지금 굉장히 빡이 쳐있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만나야 하나? 승용 씨한테 진짜 진작에 묻고 싶거든요.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맞지 않으면 무엇보다 좀 이 쿠쿠 아저씨가 굉장히 조금 많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요. 제가 좀 약간 살벌한 영화에 비유해서 쿠쿠 아저씨한테 좀 미안한데 저는 약간 이 영화를 좀 많이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 사람이 뭐 살인자라든가 그 위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주인공도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라 어떤 자신의 높은 그런 이제 딜러죠. 그 주식 딜러니까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동적으로 분노로 표출된다면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승용 씨랑 현지 씨랑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해방감을 느꼈다. 라고 했고 그 외에 현지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자 이런 식으로 빡이 치거나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있는 요 동작이 나오는 게 요 영화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는 자신을 이제 구성하고 자신을 의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많은
요구를,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그 환경에 많이 짓눌려 있다는 생각을 쿠카 씨를 보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현지를 잡으려고 온갖 짱구를 다 굴리고 있는 쿠카 씨를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때는 아까 밖에 나가서 대화를 했을 때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쿠카 아저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쿠카 아저씨는 계속 거실에 있고, 이 현지랑 맹구랑 계속 밖에서 대화하다가 눈치를 보면서 승용이가 있네 하면서 다시 문워크에서 뒤로 가고, 승용이가 있네 하면서 승용 오빠가 있네 하면서 문워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승용이가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저라면 눈치가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거실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흘끗 쳐다보고 압박을 주더라고요. 니들 오래 대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 이제 꽃반역 윤영 씨랑 백현 씨랑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실히 윤영 씨는 아까 맹구 유식을 대할 때랑 지금 표정 자체가 달라요. 이 백현을 대할 때랑. 그리고 백현이 되게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반지 맞추면 너 지금 안에 책상에 반지가 수북이 쌓여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저금통에 있는 동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거나 상당히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현이가 여기서 백현 씨가 막 현지에 대해서 좀 신경 썼다 계속 대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윤영이가 이 밥상 엎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백현이가 또 이렇게 우울이지만 말할 때는 상당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윤영 씨에게 편안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윤영 씨가 백현 씨랑 잘 되고 싶어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윤영 씨가 확실히 백현 씨를 만날 때 표정이 확 펴집니다. 아까 유식이 맹고를 만날 때는 야 뭐 그랬어? 하면서 거의 뭐 누나가 동생 대하듯이 누나가 동생 갈구듯이 대하더만 지금은 표정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두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우리 꽃반영 윤영 씨 갔다 와가지고 이 맹구가 유식이가 반지 맞췄다는 걸 온 동네 다 떠들어다녀가지고 그거를 누가 듣게 된다? 우리 민경 씨가 딱 듣게 되죠. 제가 다른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리뷰할 때 늘 얘기하고 있는 여자 네트워크. 이래서 무섭습니다. 진짜 바로 소문이 쫙 나요. 남자들은 좀 약간 뭐 남녀 차별은 아닌데 조금 약간 서먹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까지 굳이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면 여자들은 진짜 지금도 바로 직방으로 민경이의 귀에 딱 꽂아버리니까 민경 씨 입장에서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아니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 촬영 다 끝나고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 없는데 내가 있는 앞에서 엑스들끼리 뭐 하려고 있는 이 환승연의 이 촬영 기간 중에 이러고 앉아있다고? 하면서 이제 분노가 확 올라오게 되고 자 그걸 또 민경이가 맹구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우리 현지 씨랑 또 마주치게 되네요. 이것도 뭔 관계인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지의 제왕이 또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로드 오브 링스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반지를 얻고자 하는 자 뺏고자 하는 자 그리고 사우론처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창 그 반지 얘기 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민경 씨라면 진짜 열이 받을 것 같아요. 열이 확 오를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지. 맞췄다 하더라도 그거를 커플링 자리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왼쪽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에 걸고 다닌다는 거는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끼고 다니는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왜냐면 맹구랑 현지만 데이트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도 우지랑 나가면서 만들기도 했고 다들 데이트 나가면서 뭔가 만들고 프로그램상 진행을 했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까지 진행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철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나는 솔로의 연상연하 특집이라 해서 지금 상당히 젊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솔로의 29기 영식님이 약간 좀 절탁선이 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과 좀 닮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맹구 입장에서는 이제 민경이를 빨리 잘라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지 끼고 다니니까 더 이상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굳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까지 티내야 되나?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 반지 끼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썩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맹구도 되게 후회할 것 같은데 그냥 1, 2년 연애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나와 함께했던 이 사람에 대한 그 예의를 이런 식으로 말아버렸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초라함에 대해서 나중에 먼 훗날 나이가 들고 나서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구를 보면 커플링을 딱 뜨는 순간 발장을 딱 끼고요. 입을 가리죠. 굉장히 방어적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본인도 찔리는 거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민경이한테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느니 소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니 역으로 화내는 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잘못했고 미안했고 안 그랬다 해야지 역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민경이한테. 왜 자꾸 그런 소문을 네가 듣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맹구가 제 동생이었으면 크게 혼을 냈을 겁니다. 플러스 민경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반지 원래 안 끼고 다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처럼 아우 민경 씨가 막 우는데 저도 보면서 같이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구가 원래 반지를 끼고 다녔어도 욕을 먹겠지만 특히나 원래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서 그것도 내 앞에서 끼고 다닌다? 아직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이 욕을 먹어도 싸죠. 맹구가 굉장히 이거는 큰 잘못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맹구도 좀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뭐 신체언어상을 보면 이 맹구 아저씨도 본인이 찔리다는 거 알아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팔도 계속 방어적이죠. 좀 혼이 나고요. 이후에도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리뷰나 평을 보면서 본인이 상당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 그것과는 별개로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져서
자, 지금 윤영이 꽃반녀한테 바지를 빌리고 있는 우리 민경이 모습을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치 우리 학창시절 때 체육부가 가가지고 체육복 빌리고 있는 네, 여고생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지는 꼭 챙기고 다니세요. 네, 몬치치라는 별명을 서로 붙이면서 한결 더 가까워진 백현과 윤영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백현은 담담해요. 현지가 반지 끼고 다닌 거에 대해서 민경과는 다르게 뭐 화날 수도 있지, 낄 수도 있지 하면서 백현은 확실히 현지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또 문자 보내기 전에 남녀가 다 모여갖고 한 자리에 앉는 씬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야망이 원기 씨의 콧구멍이 이런 식으로 벌렁거리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갖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통은 FBI의 행동이 심리학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벌렁거린다 그럼 이제 화가 났다 빡친다 그래서 약간 이분은 이제 수사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폭력 사건이나 이럴 때 벌렁거린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원규의 벌렁거림은 약간 긴장인 것 같아요. 난감함. 왜냐면 결국 지현한테 그 술고리한테 그 문자를 안 보내고 지현 자신 X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미안함도 있고 지현에 대한 어떤 미련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벌렁거리는 게 너무 귀여워갖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이가 현지와 현지 X들의 관계거든요. 헤어졌는데 다 친구처럼 지내요. 그리고 또 백현이랑 현지는 또 스킨십도 가벼운 것도 막 하잖아요. 막 서로 다리 만지고 막 이런 거 윤영 씨 앞에서 다리 만지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전 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X의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최빈나 최빈나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10화 초반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확실히 백현 씨 말씀처럼 본인이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인 것 같아. 유럽식 마인드거나 그걸 또 이 맞은편에 있는 윤영이 씨가 다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윤영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X들끼리 다 친구를 먹고 있는 우리 현지 씨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제 문자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쿠쿠 아저씨도 문자 받기 전에 긴장해서 입술 모양이 상당히 삐죽 튀어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모로 정말 나름대로는 현지랑 잘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냥 순수하게 난 진짜 너가 마음에 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될걸. 뭐 VIP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데 드립을 쳐서 좀 많이 실망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쿠쿠 아저씨 또 문자가 X가 자신이 아닌 맹구를 택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 순간적으로 복숭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에게 다가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고래 지현이 아니라 자신의 X인 지현을 이제 택하는 원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원규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저는 원규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바빴어요. 즉 지현보다 내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자신과 늘 함께했던 지연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나는 미룰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게 된다면 지현을 내가 놓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인가라고 일단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야망이는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워놓고는 후반부 가가지고 마음을 좀 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즉 중반부까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힘들다고 봤는데 드디어 이 야망이가 좀 자존심을 내려놓더라고요. 전날 밤에 그렇게 밤에 찌지고 보고 싸우면서 다시는 서로 안 볼 것처럼 하더니만 15화 때의 모습이죠. 15화 때 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뭐 싸우고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더만 이때 와서는 또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이제 자기 포기의 순간이라고 불러요. 드디어 원규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놓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푸는 열쇠는 지현에게 남았습니다. 근데 마침 또 지현도 승용이랑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맹구 유씨랑도 좀 잘 안 됐죠. 마음이 지금 빈 상태예요. 그때를 이 원규 아저씨가 야망이가 잘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고 상대방 여자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때까지 추측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제 거의 0%로 봤는데 제외의 가능성을 지금 한 40%까지 지금 높게 보고 좀 올려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 화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풀려나간다면 더 충분히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약간 관계를 희망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자 내용이 이제 원규 씨가 보낸 내용 중에 이제 날씨 좋으니까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 지현이가 오늘 날씨 정말 좋았네 라고 혼잣말 하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원규한테 하는 말이죠. 모두가 다 앉아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원규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씩 지현이 마음이 조금 변하고 있다. 조금씩 원규의 그런 부분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본인도 좀 눈치를 채고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해석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또 마음의 방향이 틀어진 거는 우리 술고래 지현이랑 우진이 마이클 요 두 사람의 관계도 좀 비슷하죠. 근데 약간 저는 마음이 걸린 게 뭐냐면 정말 우진씨가 지현이가 내가 아닌 원규한테 돌직구를 이제 던지고 직진을 한 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합니다. 이미 뭐냐면 지현이랑 이 관계도 그렇지만 이 지현과 이 원규와의 관계가 좀 달라요. 원규는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잡고 싶다 하는 거고 미묘하게 우진은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너가 이 야망이한테 마음을 그렇게 준다고 하면서 좀 못 믿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대로 약간 지현은 처음부터 좀 맹구랑 하라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호감이 있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격에 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지연과 마이클, 우진과의 관계는 조금 결이 달라요. 정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지연은 뭐 우진을 떼놓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보다 정말로 나는 오빠한테 미련이 없어 라는 태도로 초중반까지 일관적으로 갔거든요. 그거를 우진 씨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한번 바람을 펴서 다른 사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약간 거친 비유로 지연님이나 우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건 이 사람이랑 좀 달라요. 많이 결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지연이 마음이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우진한테 간 건데 그거를 우진 씨가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10%에서 40% 정도 용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좀 슬픈 얘기지만 두 사람이 다시 이 일로 환승연의 촬영 후에 싸우지 않았을까? 그 싸움의 향방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다시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치명적인 건 그거예요. 우진 씨가 사실 중간에 민경 씨랑 사진을 찍은 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경 씨가 이제는 남녀 관계가 아니고 이제 친구 사이로 됐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환승연의 촬영이 끝난 후에 우리 이 술고래 지연이랑 자려고 있는 상황에서 민경이랑 따로 사진을 찍는 거를 나중에 이 지연 씨가 알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을 이제 따로 두 분이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는 솔로 28기라고는 좀 다른 프로그램에서요. 이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 세 분이 영수랑 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수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그렇고 다른 분이랑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스타를 찍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거 그러면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러면 그 정신분석 매니아 설명대로 따르면 이게 같이 사진 찍으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함께 찍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진 씨가 이 사진 찍은 거는 민경 씨랑 사진 찍은 건요 둘이 단독으로 찍었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도 혹시 그게 납득이 됩니까? 비록 내가 한번 헤어졌지만 지금 이제 다시 사귀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예전에 잠깐 썸을 탔던 다른 여자랑 둘이서 포토사진을 찍고 온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인스타지만 조금 그런 외부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가 있긴 한데 또 이 부분은 또 되게 싫어하시는 탐정님들도 많아서 에이 작품 내적으로만 집중해주세요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작품 내적으로도 증거가 있고 작품 외적으로도 증거가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이미 지현 씨는 이 원규 씨한테 마음을 홀라당 다 줘버린 상황이다. 단순히 우진에게 복수하려고 한다기보다 정말 정을 떼기 위해서 나왔다는 느낌을 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진 않겠지만 제외의 마음이 보다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환승의 마음이 훨씬 더 컸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외에 우리 지연, 술고래가 원기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하자 상당히 좀 우울하다고 할까나? 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원규는 우리 지현이가 자꾸 자기 안 골라도 화를 내지만 이렇게 씁쓸해 한다거나 뭔가 개운하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진 않았거든요. 야망이는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이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인스타 그런 거 다 떠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잘 되고 있다면 과제는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제 소화해 나갈 거고 각자를 용서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식의 반지에 대해서 이전 남자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현지 씨랑 백현이 그리고 승용 씨가 모여갖고 반지에 대해서 써들고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광경인가? 아, 제가 너무 유교보인가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생각을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승용 씨가 파고들죠. 파고들어가지고 현지한테 이제 현실 대립을 치면서 야, 네 결혼할 때 안 된다. 나 결혼 준비 됐다. 맹구보단 내가 결혼 준비 더 많이 된 거 알지? 하면서 약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파고들고 있는 전략가 승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놓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흔들려고 이런 대사를 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순간 승용이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라고 할 때 표정이 다 굳어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백현한테는 잘 안 보여줘요. 백현은 바지가잉 묻들고 막 6화택 7화대에 매달리고 막 그런 장면이 더 많았고 승용이랑 대화할 때만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이런 표정이 나온다거나 만났을 때 극도로 빡쳤을 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는 굉장히 어두운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굉장히 현지가 힘들었겠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승용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이거는 뭐 승용 씨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케미가 맞는 거예요. 이미 현지는 두 사람의 아까 승용이 터쳤던 그 대사만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이란 말만 하더라도 표정이 싹 굳어지거든요. 전 이건 그렇게 썩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쿠쿠아이 씨 현재의 약점, 맹고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야, 니 결혼 언제 할 건데? 라고 딱 파고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이 제가 현지라면 결혼을 두 사람이랑 안 하더라도 맹구나 승용이랑 쿠쿠 아저씨랑 안 하더라도 제3자랑 할 것 같아요. 결혼은 왠지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무엇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승용 아저씨는 이 쿠쿠 아저씨는 현지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호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되게 인상 쓰고 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재회를 해도 나는 외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민경이가 계속 유지에게 매달리는 게 신경 쓰이긴 하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승용 아저씨, 네, 많이 조급해졌다.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미 말부터가 그렇게 아니, 방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맹구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랑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현지랑 대화할 때부터 현지는 이 맹구와 이 쿠쿠 아저씨랑 그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 해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자기를 내려놓음이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제 애매하게 먹으면 이 현지 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표정을 계속 짓지 않습니까? 이런 표정처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쿠쿠 아저씨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이 갈라놓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내막을 다 알았기 때문에 더 현지는 쿠쿠 아저씨에 대해서 이제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반대로 이 백현이 아저씨는 네, 우울이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말도 틱틱해서 함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윤영이랑 좀 잘 되고 나서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오히려 농담을 현지한테 던지지 않습니까? 골라줬더니만 반지를 만들어서 와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은 벌써 내가 봤을 때는 X 관계가 아니야. 이미 친구 관계야. 굉장히 진짜 미국식. 전 남편이랑 전 와이프랑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여전히 사이가 원만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관계예요. 반대로 이 쿠쿠 아저씨는 어떻게든 좀 잘 되려고 또 민경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꼬시고 있단 말이죠. 야, 민경아, 네가 가서 우리 같이 흔들어야지. 기회가 있다 아이가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나는 좀 망치고 싶기는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거 환승연인지 나는 솔로인지 아니면 삼국지인지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전략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제가 쿠쿠 아저씨가 그렇게 정말로 현재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겁하고 이직을 볼 수 있지만 난 좀 그 둘을 방해하고 싶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야. 정치는 모르겠는데 남녀 관계가 정치적으로 푸는 게 맞나? 그래서 내일 데이트한다는 사실까지 딱 민경한테 얘기해서 우리 민경이 또 빡쳐가지고 빨딱업해서 유식이 한따까리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민경 씨가 유식이를 찾아가가지고 한따까리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내일 데이트 나가냐? 또 반지 꼈네 하면서 갈구고 맹고가 또 반지를 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일 공식적인 데이트 날도 아니면서 왜 자꾸 데이트 나가고 그러냐고 내 앞에서. 그래서 민경 씨가 좀 뒤에서 안 들리게 해줄래? 라니까 이 맹구가 싸가지 없게 그러면 네가 그걸 듣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이번 화는 여러모로 유식 아저씨가 많이 조금 짜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귀엽게도 갈구죠. 민경이가 맛없어라 재미없어라 이러면서 되게 귀엽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되게 슬펐어요. 예,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면서 알면서 놔줄 수밖에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공무도화가처럼 네, 공무도화의 그 내용처럼 결국에는 임을 떠나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민경의 슬픔이 아이고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부디 민경 씨도 이제 새로운 인연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빌어요. 너무 지금 고생 많이 했어.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미경 씨도 그래. 그럼 초반에 4화 때 막 설거지할 때나 네 4화 때죠. 왜 그렇게 가정적인 척을 하냐면서 너무 갈구고 그러지 말고 조금은 원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이도 어리고 좀 혈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겠죠. 두 사람이. 여러모로 좀 잘 될 수가 있었는데 미경 씨도 이제 뒤늦게 이 유식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애매모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의 등장이 좀 컸죠. 유식의 마음이 이제 확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고편에 보니까 또 민경이랑 결혼 안 한다 해놓고는 현지랑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말 들리면서 두 사람이 핫다까리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승려 아저씨는 또 그 빈틈을 계속해서 파고 쪼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쯤 파고들 수 있지 하면서 우리 승려 아저씨는 현지가 민경과 유식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흔들려하는 현지를 보면서 또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파고들 수 있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뭐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이게. 이거는 웬만한 드라마로도 뽑아낼 수가 없는 정말 이 생동감이 있는 인간 리얼극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환승연애가 나는 솔로보다 위대한 지점이 있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불량연애도 그렇고 환승연애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깊이를 요거는 약간 좀 사회적인 깊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회색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 편견으로만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탐구를 한다면 요거는 인간이 어떻게 애도를 하고 있고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거나 다시 만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인간의 심리에 대해 좀 더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지의 제왕을 한 편 딱 뚝딱 찍으신 이번 환승연애 17화를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마음이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실 때 그때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